안녕하세요, 달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반값 경매 물건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물건들의 진실은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여기 지금 경매 사이트에 제가 접속을 해가지고 검색을 한 겁니다. 어떻게 검색을 했냐면, 아파트, 다세대 빌라, 그리고 오피스텔, 우리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가장 쉽게 살 수 있는 부동산들이죠. 이런 부동산들이 유찰 횟수가 4회 넘는 거. 4회가 넘어간다라는 말은 대부분 50% 밑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 말씀드렸던 반값 경매 물건들만 모아놨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총 몇 개가 있냐? 873건. 굉장히 많은 수의 경매 물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반값 경매 물건들의 특징이 있거든요. 과연 그게 뭘까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빨간 글자로 보이는 거 있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 선순위 전세권, 여기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 다 똑같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는 것들이 반값 경매 물건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값 경매 물건들의 특징,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두 번째, 선순위 전세권이 있다. 자, 1번, 2번, 이 두 가지 뭔지 잘 몰라요. 그것까지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거고,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 선순위 전세권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경매에 대해 이론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 영상들이 있어요. 그 영상들을 참고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조금 홍보를 하자면 상세 설명에 보면 클래스요 온라인 강의가 제가 있습니다.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듣게 되면 굉장히 저렴하게 들을 수 있는데 그 강의를 통해서 들으셔도 되고요. 홍보는 여기까지 하고 어쨌든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러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 선순위 전세권이 있는 경매 물건들은 경매 입찰이 불가능한 물건들입니다. 애초에 입찰할 수가 없어요. 반값이지만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살 수가 없냐? 100번 설명드리는 것보다 사례를 통해서 보여드리는 게 더 낫기 때문에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 사례를 보시면요.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다세대 빌라입니다. 빌라인데 감정 금액이 지금 얼마에 평가가 되어 있냐? 3억 원에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3억 원짜리 빌라가 얼마까지 떨어졌습니까? 6% 수준인 1,80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와, 3억짜리 아파트가 1,800만 원까지 떨어졌다. 이거 완전 재수네. 나 이 빌라 사야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떨어질 때까지 다른 사람들은 바보라서 기다렸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떨어진 이유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임차인 현황을 살펴봐야 돼요. 이 빌라에는 임차인이 살고 있는데 임차인 장 씨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임차인 장 씨는요. 전세보증금 2억 5천만 원에 거주를 하고 있어요. 대항력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대항력이 있다라는 거는 무슨 의미냐? 이게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려서요. 이 대항력이라는 힘은 전입신고를 한 그 다음 날 발생하는 힘인데 이 대항력이 있으면 쉽게 말해서 전세보증금 2억 5천만 원을 다 받을 때까지 버틸 수 있어요. 집을 안 나가고 안에서 계속 버틸 수 있다는 소리예요.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었냐면 1,800만 원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집을 얼마에 낙찰을 받냐? 2천만 원에 낙찰받습니다. 3억짜리 집을 2천만 원에 샀어. 나 굉장히 집을 잘 산 것 같아. 이득을 많이 본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2천만 원은 임차인에게 배당이 될 겁니다. 배당이 되고 못 받은 금액 얼마입니까? 2억 3천 못 받았죠. 이 못 받은 금액을 누가 줘야 하냐면 낙찰받은 내가 줘야 돼요. 2천만 원의 낙찰을 받았고 2억 3천만 원 추가로 줘야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2억 5천에 이 집을 사게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대항력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그래서 이 경매 물건은요, 어쨌든 간에 최소한 2억 5천만 원은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물건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3억짜리 집을 최소한 2억 5천은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2억 5천도 싼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유찰이 된 걸로 봐서는 감정평가 금액이 조금 높게 책정이 되었거나 2억 5천만 원의 가치는 하지 않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았던 거겠죠. 자, 결론적으로 이 물건은 2억 5천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유찰된 물건이에요. 6% 반값이 아니라 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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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값이더라도 우리가 이 경매 물건은 입찰 자체가 불가능한 물건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다른 예시 하나 볼게요. 자, 이것 또한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인데 감정 가격 얼마입니까? 3,800만 원이에요. 3,800만 원짜리 오피스텔이 지금 유찰되어서 36% 수준인 1,3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물건 보니까 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 현황 보겠습니다. 임차인을 보시면 임차인 있죠?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받지 못한 금액은 낙찰자가 인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증금 얼마입니까? 보증금 5,500만 원입니다. 감정평가된 금액은 3,800만 원이었어요. 집값은 이거밖에 안 해요. 근데 전세 보증금 얼마입니까? 5,500만 원입니다. 집값보다 전세가가 더 높은 물건이에요. 입찰을 떠나서 지금 이 임차인이 가장 기분이 나쁠 겁니다. 후회를 많이 할 거예요.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하지만 입찰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요. 안타까운 걸 떠나서 이 물건 자체를 입찰할 수가 없습니다. 이젠 이해하셨죠? 36%까지 떨어졌지만 내가 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최소한 5,500만 원을 보장해 줘야 되기 때문에 왜 보장해 주냐면 대항력이 있으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집값보다 더 비싸게 집을 사게 되는 꼴이 돼버리니 이 물건 역시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는 그런 물건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36%까지 떨어졌을지 몰라도 앞으로 점점 더 유찰돼서 8차 600만 원, 그 이후에 10차, 11차, 12차 계속 유찰이 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반값 경매라는 것이 좋아 보입니까? 결론적으로는 아무도 입찰할 수 없는 물건들이에요. 그런 물건들이 계속 지금 쌓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쌓이고 있다. 물론 꿀단지 같은 정말 좋은 반값 경매 있습니다. 찾아보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반값 경매들은 그렇지 못하고 제가 앞서 설명드린 그런 물건들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제가 또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요즘 경매라는 것이 관심이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저렴하게 부동산을 사려다 보니까 이 부동산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네? 한번 사볼까라는 생각으로 경매를 시작했다가는 실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를 재테크의 한 수단으로서 경매를 생각하는 것이지 뭔가 부동산을 하나 사서 일확천금을 얻는 엄청난 이익을 거두는 그런 수단으로는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끝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